오늘 아침에 무슨 옷 입을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우리는 매일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요, 그 결정들, 정말 여러분이 직접 내린 게 맞을까요?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뇌의 아주 비밀스러운 작동 방식,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5,0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평범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내리는 의사결정의 평균 횟수입니다. 35,000번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걸 계산해보면요, 거의 1분에 24번꼴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의식하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결정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내린다면 우리 뇌는 아마 과부하로 금방 멈춰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엄청난 양의 결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지름길,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 조종 모드를 사용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결정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나를 위해 자동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우리 뇌는 이렇게까지 지름길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요, 본질적으로 엄청난 게으름뱅이거든요. 자, 이 똑똑한 게으름뱅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뇌의 이런 특성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불러요. 수잔 피스크랑 셸리 테일러가 제안한 개념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걸 극도로 아끼는 구두쇠라는 뜻이죠. 깊고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고 간단하게 판단하려는 건 생존을 위해 우리 뇌에 깊숙이 새겨진 본능 같은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다 써버립니다. 완전 에너지 먹는 하마죠. 연비가 최악인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뇌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아낄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제시한 모델을 보면 그 메커니즘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목소리, 즉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빠른 생각이에요. 사람 표정을 보자마자 감정을 읽거나 2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것처럼요. 거의 에너지가 안 들고 항상 켜져 있죠. 반면에 시스템 2는 17 곱하기 24를 암산하거나 복잡한 보고서를 쓸 때 작동하는 느린 생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그래서 쉽게 지쳐버리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 2 같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성급한 시스템 1이 주연 배우처럼 무대 중앙에 먼저 탁 나서서 결정을 내려버리고요. 이성적인 시스템 2는 한참 뒤에 나타나서 그 결정이 왜 맞는지 변명하고 합리화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시스템 1이 사용하는 이런 정신적 지름길, 즉 휴리스틱은 대부분의 상황에선 아주 유용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예측 가능한 실수에 빠뜨리는데 우리는 이걸 인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5가지 착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링 효과, 우리말로는 닷 내림 효과라고 해요. 처음 접한 정보가 마치 배가 내린 닷처럼 기준점이 돼서 그 뒤의 판단을 질질 끌어당기는 현상이죠.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UN 회원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 비율이 몇 %일지 맞춰보라고 했어요. A그룹에게는 10%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먼저 물었고 B그룹에게는 65%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물었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A그룹의 평균 추정치는 25%였고 B그룹은 45%였습니다.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숫자가 사람들의 판단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죠. 두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어떤 틀, 즉 프레임에 담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180도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가 이 수술은 생존율이 9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정보잖아요. 그런데 생존율이라는 긍정적인 틀로 설명했을 때 환자들이 수술에 동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1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의 크기를 1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심리적으로 무려 2배나 더 큽니다. 바로 이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못하고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머릿속에 쉽고 생생하게 떠오르는 정보일수록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에요. 뉴스에서 끔찍한 비행기 사고 소식을 딱 접하고 나면 당분간 비행기 타는 게 왠지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비행기 사고보다 수백 배나 높습니다. 생생하고 충격적인 정보가 우리의 위험인식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에요.
자신의 원래 믿음이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만 필사적으로 찾아다니고 거기에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거죠. 특히 정치적 견해나 투자 결정을 할 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나를 지지해주는 정보만 보여주는 요즘 알고리즘 시대에는 이 편향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감정을 배제해야 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는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를 보면요. 사고로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된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IQ는 완전히 정상이었는데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시기였죠. 이 문구처럼 감정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버그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그 결과를 이건 좋아 또는 저건 나빠 라는 신호로 압축해서 저장해둔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는 뇌가 파놓은 이런 함정들, 이런 편향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편향들을 이겨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사용 설명서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다리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즉각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시간을 벌어서 잠자고 있는 시스템 2를 깨워야 합니다. 둘째, 일부러 반대 의견을 찾아보세요. 혹시 내가 틀렸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확증 편향에 덫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셋째, 기준부터 쓰세요. 선택지를 보면서 현혹되기 전에 내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 명확하게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넷째, 감정을 점검하세요. 너무 화가 나거나 반대로 너무 들떠 있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제한하세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장애가 오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지 3개 이하로 줄여서 결정의 피로를 막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직관, 즉 시스템 1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해요. 이걸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는 잠시 자동 조종 모드를 끄고 의식적으로 느린 생각, 즉 시스템 2의 스위치를 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앞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혹시나 지금 인지적 구두쇠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걸린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가 될지도 모릅니다.